자,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수능 완성 가야죠. 우와, 수능 완성. 이제 육모가 끝나고 구모 전까지 수능 완성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수능 완성 보시는 걸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능 완성 보기 전에 수특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능 완성만 보시면은 이 사람 왜 이렇게 설명이 불친절하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능 특강에서 제가 이미 좀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 완성을 봤는데 조금 너무 빠른 것 같다 뭐 이러면은 꼭 수능 특강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문제 맞췄다고 해서 영상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맞은 문제도 다시 보지. 맞은 문제도 다시 보기. 다시 보기. 제발 2점이라고 안 보고 그러지 마시라고. 네, 아시겠죠? 맞은 문제도 다시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푸나,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나 아시겠죠? 맞은 문제도 다시 보기. 자, 갑시다. 그래서 이 2점짜리 영상을 애초에 지금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는 맞은 문제도 다시 보려고 지금 오신 분들이니까 아주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자, 가봅시다. 자, 혹시 모르니까 정답 체크 잘 해놓고 4, 2, 1. 2점은 조금은 빠르게 갈게요. 3점짜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봅시다. 자, 백예너의 증거 4가지 바로바로 툭툭툭툭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 4가지를 모르고 계시면은 큰일 난다. 네, 4가지 잘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습곡산맥의 분포.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미국 쪽에 있는 게 뭐다? 이거 먼저. 유럽 쪽에 있는 게 뭐다? 유럽 육칼, 육개장 칼국수 기억나시죠? 유럽 쪽이 칼레도니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미국 쪽이 에팔레치아. 얘네들은 왜 생겼냐? 고말중초판계야. 고말중초판계. 고생대 말에 꽝, 중생대 초에 쫙 찢어지는데요. 고생대 말에 꽝 부딪힐 때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그리고 중생대 초에 쫙 찢어지면서 이 대서양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한 곳에 뭐가 있냐면 그 찢어진 증거, 대서양 중앙 해령이 위치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기억, A에는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 있느냐? 당연히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 전까지 고생대 말 꽝했기 때문에 앞쪽에 고생대 생물체 애들이 화석으로 발견될 수 있겠죠. 특히 삼엽충 화석 같은 경우는 해양생물체 화석이죠. 대표적인 해양생물체 화석인데도 불구하고 답지에도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해성층이 융기했다. 뭐라고요? 해성층이 융기했다. 해성층이 저 지각 변동의 과정에서 융기해서 꽝 박으면서 여기 손가락 보세요. 요게 말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물 밑에 있었는데 이 해성층이 위로 올라오는 산맥 위에 위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적어놓으세요. 바로 히말라야.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을 막 하면은 거기에 뭐가 막 발견되냐면 조개 껍데기 화석 같은 게 발견돼요. 그래서 히말라야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중요한 거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히말라야 언제 생겼게? 그쵸? 약 3천만 년 전. 저랑 공부하신 분들이면 제가 이거 엄청나게 강조한 거 아실 겁니다. 이거 3천만 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고중신중이 언제죠? 당연히 신생대입니다. 이 신생대, 히말라야 신생대 선생님 저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하고 넘어가지 말고 3천만 년이라는 거를 외워두면 문제 풀 때 도움 많이 된다 했어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니은. B는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 이렇게 치사하게 된다. 치사하게. 분리가 아니고 형성. 꽝 박으면서 산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에서 지지구조 연속성을 갖죠. 답은 4번. 자, 2번 가겠습니다. 대륙 이동설 근거로 재구성한 판게아의 모습. 판게아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지 이거는? 고생대 말인 거죠. 고말, 꽝한 거고요. 이제 중생대 초로 넘어가면서 찢어지면서 뭐 대서양도 열리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요게 아프리카 대륙, 그렇죠? 요게 미안. 요게 남아메리카죠. 요게 모양이 남아메리카 모양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수능 완성할 정도면은 요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바로바로 보이셔야 되고요. 요게 옛날에 유럽 땅덩어리였던 거고, 요게 북아메리카죠. 왜냐면 남아메리카 위에 북아메리카 미국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인도, 그리고 좀 요런 게 이제 남극, 대륙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게아 존재했던 당시에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이죠. AB 대륙에는 메소사우루스가 서식을 당연히 했겠죠. 남아메리카랑 AB 요 두 개죠.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반도. 요때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쪽에 메소사우루스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판게아가 아까 1번이랑 똑같죠?
얘는 분리되는 과정에서 중생대초에 찢어지는 과정에서 대서양이 열리게 됩니다. 땡. 판기아가 존재했던 당시 인도의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해. 자, 요거 좀 체크해 놓을게요. 자, 요거 정답이긴 해요. 근데 얘를 도대체 그러면 뭐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답지에서도 인도 대륙 같은 경우는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느냐? 알고 있길 바라는 것 같아요. 판게아가 존재했던 당시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하였고 판게아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북상했다라고 답지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반구는 계속 남쪽에 있다가 그 친구가 나중에 판게아 분리되면서 북반구로 올라왔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디귿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번. 자, 홈즈의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멘틀이 열대류를 하고요. 뭐 그렇고요, 저렇고요. 횡압력이 작용하면서 한마디로 둘이 박는 거죠. 횡압력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멘틀 대류가 하강해야 둘이 꽝꽝 하겠죠. 그래서 하강부가 되는 거고요. 멘틀 대륙 지역이 분리돼. 그럼 이렇게 벌려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위로 올라와 주면서 찢어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균일하다. 아니요. 열대류를 하려면 온도가 달라야죠. 어딘가는 뜨거워서 올라오고 어딘가는 차가워서 밀도 커서 내려가는 그게 열대류인데 온도가 똑같으면은 열대류라는 게 발생할 수 없죠. 어불성설. 니은에 의해 습곡이 만들어질 수 있냐? 꽝 박는 횡압력은 당연히 습곡 만들 수 있고요. 하강 아니고 디귿은 상승이죠. 땡. 4번. 여러 가지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셨겠습니다. 많이 해야 되고 수심을 드르륵 봤더니 여기가 수심이 제일 얕죠.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해령이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지냐? 해령은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해령 개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령은 고개령자예요. 약간 이렇게 바닷물이 있을 때 얘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봉긋. 그 말은 수심은 조금 얕은 거죠. 주변에 비해서. 수심은 다른 데에 비해서 수심이 좀 얕죠. 왜 이러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서 멘틀 대류에 상승류가 있으니까 여드름 나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주르륵 올라오기 때문에 수심은 오히려 좀 얕은 경향이 있습니다. 수심이 이렇게 얕은 여기 A4 부근에 해령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령 부근이라는 게 중요해요. 부근. 왜냐하면 정확히 A4 지점이 해령을 타격했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정확히 해령을 타격해야 되면은 정확히 이 골짜기 여기를 때려야 되죠. 근데 A4가 정확히 여기를 때렸나? 아니면 그 근처 어디 뭐 이런 데를 때렸는지는 사실 이 자료로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봤을 때 A3, A5 그 앞뒤 자료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심이 얕게 측정되는 걸로 봐서는 해령 부근을 제일 근사하게 타격했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4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 어딘가 있는 거고요. 이 판의 경계 저랑 공부 열심히 하셨죠. 뭐뭐뭐 있죠? 그치. 수렴, 발산, 보존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령이 등장하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는 발산형 경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만큼 같은 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경계가 되니까. 그래서 A1과 A5는 서로 멀어지고 있느냐? A1과 A5는 서로 다른 판에 위치하고 있고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멀어지겠죠. A2, A3는 서로 다른 판에 위치하느냐? A2, A3는 지금 하나의 판 위에 있을 겁니다. A1, A2, A3, 뭐 이 정도는 같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A5, A6가 여기 같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판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같은 판이고요. 서쪽 판에 위치하는 거 서쪽 판에. 해양지각 연력은 A4가 맞느냐? 해양지각 연력. 제가 이거 다시 펜 들고 너무 중요한 거. 자, 해령의 키워드 말해주세요. 해령하면 딱 여러분이 튀어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 대칭 이런 말씀 하시는데 대칭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은 저는 해양지각에 적어놓으셔야지 손이 놀면 안 돼. 연령이 영살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대칭. 왜냐하면은 대칭 같은 경우에는 양쪽 판의 확장 속도가 다르면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는 않아요. 근데 해양지각나의 영살이라는 키워드는 해령에서 무조건 쓰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서 찢어져가지고 해양지각 태어나니까 무조건 해양지각 나이는 영살이겠죠. 어떤 해령을 잡고 분석을 해도.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나이가 영살로 나타나는 게 해령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서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겠죠. 가끔 소리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5번 가겠습니다. 가자. 오늘 지진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지진대는 서로 다른 두 판이 수렴합니다. 서로 다른 두 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판 뭐 있어요? 대륙판이랑 해양판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대, 대해, 해해인데 서로 다른 판이면 대륙판이랑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배웠지만은 진원의 깊이가 판의 경계에서 보일 때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어떤 지형? 바로 매니오프대. 매니오프대가
나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아니고 대륙판과 해양판이겠죠. 서로 다른 두 판이라 했는데 같은 판을 주는 건 뭡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깊이는 니은에 해당하느냐? 그죠? 깊어지는, 깊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베니어프트의 정의. 저랑 공부했으면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되고. 6번. 해령 부근의 판 경계입니다. 해령 부근의 판 경계. 해령 딱 보자마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자, 판의 경계. 우리 뭐뭐 배웠죠? 그치. 수렴, 발산, 보존, 수발보 3개 배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발산형 경계, 여기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죠. 왜냐면 여기가 해령이니까. 그래서 해령을 찾아주셨으면 어떻게 되냐면 좌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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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양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모양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요 기역 영역 같은 경우 북쪽 판은 동쪽으로, 남쪽 판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으르륵 어긋나죠. 여기가 뭐냐면은 바로 어긋나는 경계. 파란색은 보존형 경계.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은 보존형 경계, 보라색은 발산형 경계. 이 그림에서 수렴형 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판의 경계는 형광펜으로 칠한 이 계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판은 총 몇 개 있는 거죠? 판은 네모 하나, 네모 둘, 네모 셋, 네모 넷, 4개네? 하면 바로 땡! 바로 아웃. 판의 경계라는 건 이 경계를 따라서 나뉜 것만입니다. 그래서 여긴 판이 2개인 거예요. 요렇게 판 하나랑 요렇게 판 2개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판 하나, 이렇게 생긴 판 둘. 그래서 판이 2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제가 개념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요 노란색 선들은 뭐냐? 요것들은 여러분이 용어는 알 필요 없어요. 단열대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는 방 위아래 그 경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의 이동 방향이 같아서 어떤 지진이나 이런 게 잘 생기지는 않아요. 그냥 흉터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요 용어는 등장하지 않을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여기서 판 몇 개요? 물어보시면은 4개가 아니라 2개라는 겁니다. 요쪽에 있는 요 판 하나랑 요쪽에 있는 요 판 둘. 아시겠죠? 다 기출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말. 문제는 쉬웠죠? 자, 해양지각 연령. 제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연령이라는 키워드 딱 보자마자 뭐가 나와야 되죠? 그치? 해령은 해양지각 나이가 0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된 여기들은 다 0살인 거예요. 0살, 0살, 0살. 반대로 얘기하면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은 나이가 1살, 2살, 3살 나이를 먹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보통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해양지각 연령은 A, B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뭐 어딨냐면 색깔을 칠해드리면 요만큼 떨어졌죠. 해령으로부터 요만큼 떨어졌어요.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있지. 여기에 해령이 있으니까 여기서 밀려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멀리 밀려난 거예요. 지금 경도상으로는 같은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해령으로부터의 거리는 누가 더 크죠? A, B 중에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는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먼 해령이 0살이니까 A, B가 같지 않고 A, B 중에 B가 더 크다. 됐죠? 심해 퇴적물의 두께. 이것도 여러분 꼭 체크해 놓으세요.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지원 수준에서 무조건 해양지각의 연령에 이 2개가 비례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비례해요, 2개. 한마디로 나이 많은 해양지각에 무조건 해양 퇴적물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지구에서 퇴적되는 퇴적물의 속도는 같다라고 가정을 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우리 동해랑 서해만 놓고 봐도 서해 쪽이 훨씬 더 많은 물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서해의 퇴적 속도가 동해보다 훨씬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는 별다른 조건 없으면 다 같다 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심플하게 퇴적물의 두께는 해양지각의 연령에 비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니은선지 다른 거 물어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B, C 중에 지각의 나이 뭐가 더 많게요? 라는 기억 문제랑 똑같아져요. 너무 쉽죠? B, C는 지금 같은 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C는 해령으로부터 요만큼만 떨어져 있는 반면에 B는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죠. B는 훨씬 멉니다. 한마디로 B, C 중에도 B가 더 나이가 많다. 그래서 B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두께도 B가 더 두껍다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디귿. 지진의 발생 빈도는 기역 구간이 낮냐? 지금 기역 구간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체크된 보존형 경계죠. 어긋나면서 천발 지진 잘 생깁니다. 이에 비해서 니은은 아까 그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단열대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드렸었죠. 이 단열대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쪽도 판이 동쪽으로, 아래쪽도 판이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아서 지진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진의 발생 빈도는 기역 구간이 더 빈도니까. 빈도는 더 잦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높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답은 2번. 그죠?
그 다음 7번. 자, 해양판. 이런 거 그냥 보시면 안 돼. 저번에 기출문제에서 해양판이라는 글자 못 보면 문제가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괜히 해양판이라는 말 주는 거 아닙니다. 잘 체크하시고 7번 가기 전에 커피 한 입만 하고. 튀었어. 갑시다. 해양지각의 연령. 뭐야? 해양지각 연령? 이거 어디서 영살이라고 했죠? 그죠? 해령에서 영살이라 했습니다. 그죠? 봐봐요. 2, 1선 판의 경계래. 그럼 여기 딱 뭐 있는 걸까요? 뭐 있는 걸까요? 여기. 그치, 여기에 영살이라며. 여기 해령인 거죠. 4, 3, 2, 1, 0.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해령인 거죠. 끝났죠. 그러면은 해령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양지각 나의 영살. 여기 한마디로 무슨 경계? 판의 경계니까 우리 배운 거 수렴, 발산, 보존밖에 없어요. 수발보 중에 해령이니까 얘는 발산. 얘도 발산, 보라색은.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해령 찾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해령을 기준으로 확장 일어나는데 지금 확장 일어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껴있는 여기 같은 경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서쪽 판은 서쪽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사방이표가 없어서. 어쨌든 간에 위쪽 아래쪽으로 가니까 가운데는 어긋나죠. 여기는 무슨 경계? 그렇지.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이 됩니다.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 그다음 보존형 경계. 됐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봤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친구들 양쪽의 판의 확장 속도가 다르죠. 왜냐면 지금 요쪽, 일단은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판 몇 개 있죠? 그렇지. 판은 이렇게 요 판 하나랑 요 판 둘. 이렇게 판은 2개 있습니다. 근데 위쪽 판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은 같은 거리, 여기서 나온 애가 같은 거리 요만큼을 가는데 200만 년. 헷갈리니까 이만큼만 걸리죠. 근데 이에 비해서 요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이렇게 밀려 나오는데 같은 거리를 가는데 4나 걸려. 무슨 뜻이냐면 같은 거리 가는데 얘는 절반만큼의 시간만 필요하다는 거니까 이쪽은 속도가 뭐 예를 들면 2v 이렇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v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지금 체크되어 있는 2개의 해령, 요의 해령과 요 해령 2개 있잖아요. 이 두 해령의 확장 속도가 다르다는 거. 네, 그 다른 세팅을 준 겁니다. 문제 가보시죠. 길이는 같은 종류의 판의 종류냐? 기역은 무슨 경계죠? 해령이니까 발산형 경계고, 니은은 뭐죠? 변환 단층이니까 보존형 경계.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디귿은 멘트대로 상승부에 위치하느냐? 해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멘트대로의 상승부죠. 최근 200만 년 동안 A의 확장 속도는 B의 약 2배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약 2배라는 거 우리가 체크하고 왔습니다. 답은 4번. 자, 8번.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경계 부근에서 규모 7.0 이상의 엄청나게 센 지진의 깊이를 나타내는데 저랑 열심히 공부하고 오신 분들 다 알 텐데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체크해 보시면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어디서?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 지형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요 5번에서 배우고 온 베뉴프대입니다. 베뉴프대 혹은 섭입대라고 얘기하는 지형이 정의가 이거라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써드릴게. 적어놓으세요. 외워야 돼.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 때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지형을 아까 5번에서 배운 베니오프대 혹은 섭입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깔끔한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판의 경계, 우리 판의 경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운 거 수발보밖에 없습니다. 수렴, 발산, 보존 중에 이 친구는 수렴형 경계고요. 북아메리카판 대표적인 대륙판, 얘는 해양판이죠. 둘 중에 밀도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해양판이 밀도가 크고 대륙판이 밀도 작습니다. 그래서 밀도 큰 녀석이 밀도 작은 쪽 아래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수특 강의에서도 밀도 작은 판 쪽 상부에 이렇게 지진 혹은 화산 생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어디에? 밀도 작은 판 쪽에 지진이나 화산이 활발하다. 왠지 모르겠으면 수특 강의 보고 오세요.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판의 경계 해구가 발달하느냐?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니까 해구가 아주 잘 발달을 하겠죠. 베니오프대는 북아메리카판 하부. 말씀드렸지만은 밀도 작은 판 쪽, 즉 북아메리카판 쪽 하부에 지진이나 화산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베니오프대가 발달을 하고요.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북아메리카판에서 똑같죠. 제가 말한 거. 북아메리카판 쪽, 밀도 작은 판 쪽에서 활발하게 나타난다. 답은 5번. 자, 9번. 자, 고지자기 문제 9번과 11번과 12번까지 있잖아요. 이 유형의 문제들이 안 풀리면 제발 이 QR코드 찍으세요. 제발.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고지자기 개념인강이에요. 고지자기 개념인강. 고지자기 개념인강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문제 박치기 한다고 문제 몇 개는 풀리겠지만은 개념이 흔들리면 1등급이나 만점은 뭐 꿈도 못 꿔요.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감에 떨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내가 고지자기 문제를 푸는데 뭐 맞추는 것 같긴 해. 근데 계속해서 불안해. 그런 분은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개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편에 있는 고지자기 파트 문제 싹 푸시고 그 다음에 올해수특 좋은 문제들 많거든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이 문제들은 쉽죠.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360만 년 동안의 고지의 연대표고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고요. 그 다음에 ABC에서 측정한 절대 연령과 고지자기. 지금 0.6이랑 2.1 그냥 단위 생략할게요. 0.6은 어디에 찍히냐면은 여기에 찍히죠. 0.6는 0.78보다 앞쪽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A는 여기에 찍히고요. 2.1은 이 하얀색 영역에 찍히죠. B랑 C는. 한마디로 A 같은 경우는 진한 영역에 찍히니까 정자가 끼고 B, C는 둘 다 역자가 끼 동일한 시기에 찍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념 강의에서 열심히 아까 보여드린 그 개념 강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데 이 표는 그냥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자극기에 마이너스면 어디 있는 거죠? 그렇지, 남반구. 즉 역자극기에 플러스면 남반구. 역자극기에 플러스면 남반구. 지금 이게 빠르면 아까 보여드린 이 개념 영상 보시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문제 풀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개념만 듣고 와도 이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안 되면 개념이 빠진 겁니다.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가죠. 자, A의 현무암이 생성될 당시와 B가 현무암 생성될 당시에 자기장방이 같았냐요? 아니죠. A는 정자극기고 B는 역자극기니까 반대죠. 각 지역에서 현무암 생성될 당시 A, B 모두는 남반구에 위치했냐? 그죠? 둘 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거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현무암이 생성된 당시 위도는 B가 높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제가 개념에서도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자, 생성 당시 위도 생성 당시 위도가 뭐에 비례하죠? 그치, 복각의 크기. 빨리 적어놓으세요. 복각이라는 거, 고지자기 복각이라는 거는 뭘 기록하냐면 생성 당시 위도를 기록한다고 개념 강의에서 수차례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디귿선지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BC의 생성 당시 위도를 물어보는 건 BC의 복각 크기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지자기 복각 기록된 게 보시면 누가 더 크냐면 C가 70으로 더 크죠. 이 말은 둘 다 남반구인 남반구였지만 C가 더 고위도 남반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더 높은 게 아니고 C가 더 높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고요. 자, 10번 문제 푸신 거 알아요? 판 몇 개 있죠? 너무 쉽죠?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근데 뭐 하나, 둘, 셋, 넷, 5개로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판의 경계, 진원에 한마디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건 판의 경계가 딱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얘네 둘을 하나예요. 자,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거 어딥니까? 그렇지. 바로 나오셔야 돼. 안데스 산맥 있고 대서양 있는 바로 베룩 어디 갔어? 베룩 여기다. 베룩 여기죠. 쫙 여기를 이렇게 확대한 거죠.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한 분들이면 다 보인다고. 이게 보여드릴게. 여기랑 여기랑 똑같죠? 자, 여기 이게 지금 요 12번이라 써있는 동태평양 해령이고 요게 지금 칠레페루 해구 4번. 그러면서 여기 옆에 안데스 산맥 개념 때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제가 판의 경계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유명한 여기죠.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그래서 판은 지금 빨간색으로 샥샥샥 돼 있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선이 3개이기 때문에 영역은 하나, 둘, 셋, 4개로 나뉩니다. 판은 4개. 아시겠죠? 얘는 쉽게 여러분이 바로바로 공부하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자, 11번 같은 거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 영상 보시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림은 어느 시기에 지표상 A, B 지점을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남극으로 나타낸 건데요. 지리상 북극은 다시 말씀드리면 두 글자로 뭐죠? 개념 보고 오셨어야지. 그치? 진북이죠. 진짜 북극. 자전축이 뚫고 들어가는, 자전축이 지구본을 뚫고 들어가는 게 바로 진북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거지. 진북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어디냐면은 자전축이 뚫고 들어간 여기가 진북. 지리상 북극이라는 거죠. 여기가. 아시겠죠? 근데 분명히 이 진북 쪽에
지리상 북극인 진북 쪽에 뭐가 있냐면 현재는 당연히 이 근처에 지자기 북극이 있죠. 지자기 북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방에 뭐가 있냐면 지금 골 때리기 지자기 남극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지자기 북극은 지금 반대쪽에 돌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리상 북극은 여기 있잖아요. 자전축에 박혀 있단 말이요. 여기에 지리상 북극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정자극기라고 얘기하는 지금 우리 현재 자기장은 지리상 북극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자기 북극 이 부분 어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부분에 오히려 지자기 남극이 있다라는 건, 여기 남극이 있다라는 건 오히려 반대쪽 여기에 지리상 북극이 획가닥 돌아가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역자극기라고 하는 거죠. 그림 보자마자 지자기 남극이 지리상 북극과 같이 있거나 혹은 문제를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지리상 남극과 지자기 북극을 함께 준다면 이것도 같은 세팅에 있으면 역자극기라는 거죠. 둘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녀석들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색한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역자극기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가보죠. 뭐 A 같은 경우는 A에서 복각은 양의 값이냐, 지금 역자극기인데 북반구에 위치하잖아요. 역자극기인데 북반구에 위치하니까 제가 개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자극기인데 북반구면 복각의 크기는 마이너스.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개념에서 다 말씀드리니까 개념 영상 꼭 보고 오셔라. 그래서 복각은 양의 값이 아니고 여기서는 음의 값이 되겠죠. 복각의 크기는 A가 크냐? 복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뭘 기록한다 그랬죠? 그치, 생성 당시 위도를 기록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복각의 크기는 언제 크냐? 생성 당시 위도가 클수록,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이 극의 지자기 극에 가까울수록 크겠죠. A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B는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훨씬 가까우니까 이 각이 훨씬 커요. 그래서 크다, 정답. 왜 큰지 모르겠으면 개념 보고 오셔라. 야, 이렇게까지 개념 보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봤으면은 그건 진짜 뭐 좋은 의미로 고집이 있는 겁니까? 제발 보고 와, 제발. 걱정돼서 그래. 이 시구의 지구자기장 방이 현재랑 같지 않죠. 현재 같은 거를 정자각기라 그러는데 얘는 지금 역자각기니까 반대. 답은 2번. 자, 12번 가겠습니다. 퇴적함 A부터 F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이고요. 이 친구들은 모두 정자각기 생성 괜히 주는 말이 아니겠죠. 자, 이거 순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어야 됩니다. 화석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감오실대 석패 드지백 팔내사 한 번은 써드릴게. 감오실대 석패, 쓰지 말자. 다 알죠? 그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면은 감오실대 석패 트지백, 감오실대 석, 그 다음에 패, 그 다음에 트, 쥐, 백, 팔, 네, 사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순서를 한번 나열하면은 C, F, D, A, B, E죠. 근데 이 친구들 잘 보시면은 석패까지는 고생되죠. 다 외우셨어야 되는 거야. 트, 쥐, 백은 중생되죠. 그 다음에 팔은 신생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석 쪽에 있는 개념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A부터 F 중 가장 먼저 형성된 거는 C죠. 그리고 삼엽종이 멸종하던 시기에 남반구에 위치했냐. 삼엽종 멸종하던 시기는 F쯤 되겠죠. 고생대가 다 끝나는 페름기일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제에서 모두 정자극기라고 했습니다. 모두 정자극기라 했는데 1번, 이때는 음수야. 즉 정자극기에 마이너스니까 남반구에 있었던 거고, 2번 마이너스네, 아직도 남반구야.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네, 아직도 남반구요. 그랬는데 4번 플러스 됐다. 여기는 북반구로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5번 북반구고 6번 북반구지. 됐죠?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친구는 남반구에 요 3시기 정도의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엽충이 멸종한 시기인 고생대 말 요때는 남반구에 위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항상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로 항상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적으셔야 돼.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 방위의 관점에서 대답을 해야 되고 위도의 관점에서도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올라왔기 때문에 방위의 관점에서는 북상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5번에서 6번 갈 때 복각의 크기가 감소하면서 약간 내려오긴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 위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지구를 그려드릴게요. 지구 그려드리면 적도가 있고 아래쪽이 남반구, 이쪽이 북반구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위도의 관점, 이거 조심해야 돼. 위도의 관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냐면 남반구 중위도에서 적도까지는 위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0도를 찍고 북반구로 올라가면서 위도가 증가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엄밀하게 가면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한 시기가 당연히 있죠. 이런 식으로 중생대 동안 요때 북쪽으로 이동한 시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가면은 이제부터는 진짜 엄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처음에 마이너스 22.3, 마이너스 22.3, 마이너스 22.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너스 12.2, 세 번째가 마이너스 7.2,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이렇게 세 번째까지는 확실히 남반구에 있었네요. 그죠? 거의 남반구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4번 쥐라기 A부터는 플러스 30, 많이 올라갔네요. 플러스 35.1, 그 다음에 플러스 37.4 갔다가 6번에서는 플러스 36.4로 내려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번, 2번, 3번으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첫 번째 세 단계에서는 남반구에서 북상하면서 위도가 감소하다가 그러다가 적도를 찍고 나서는 4번, 5번, 6번 이런 느낌인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즉 4번, 5번, 6번이에요. 4번, 5번, 가운데가 6번입니다. 그래서 북상을 했다가 남하하게 되는 거죠. 북상했다가 남하하게. 위도의 관점에서는 고위도로 갔다가 저위도로 한번 내려오게 되는 이런 움직임을 했구나 라는 것까지 그려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 자료를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성격이 대충이 안 돼서 굉장히 꼼꼼하게 했는데 고생하셨고 3점에서 봅시다. 안녕.